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네,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해보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만나보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정상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네, 뭐 네. 정상훈 기자는 오늘 또 두 번째 이렇게 봅니다. 오늘 네. 두 번째 보시는 겁니까, 두 분? 예. 저희 아들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이거 오늘. 저는 제 처보다 더 많이 보는 우리 정상훈 기자. 네. 가족들보다 이렇게 방송 자주 하면 가족들보다 더 자주 봐요. 막 예. 하루에 3번씩도 마주치고. 그러니까요. 네.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또 앙증맞은 이런 트리까지 안 어울리게 와. 여기다가 장식을 해놨어요. 여러분 들어와서 구경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나름 예뻐요. 자세히 보시면 예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은 뭐 계획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이제 내일 빨간 날이고 네. 그 집에 있다가 뭐 나가면 뭐 차에 있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요새.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네. 뭐 케이크나 한번 하려고 사가려고 생각 케이크. 중입니다. 조금 일찍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늘 조금 평소보다는 일찍. 예. 네. 워낙 두 분 다 제가 평소에 잘 안 들어가지 않으세요? 늦게 제가 가다 보니까 예. 알기로 두 분 다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로 유명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오늘 조금 더 조금 귀가를 일찍 들어가요. 네네. 당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뉴스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정직 2개월 이게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어쨌든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 윤 총장이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오늘 3시부터 1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어요? 1시간 15분 이게 좀 빨리 정리가 된 건가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느 정도 예측하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신문을 한 번 정도 하고 말거든요. 두 번 신문한 게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두 번 신문하면 상당히 물어볼 게 많은가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의 변호인들, 또 변호사들, 대리인들 얘기로는 네.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고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 1시간 15분 동안. 1시간 15분 동안 많은 얘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거고요.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신문을 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1회, 2회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정상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게 두 번째 잡힌 거라서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네, 네네. 그랬는데 이 법원에서 사실 그 1차 심리 끝나고 양측의 질의서를 미리 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뭐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지 등등해서 재판의 쟁점들을 다 질의서를 먼저 보냈고 이 변호인들이 다 작성을 해서 재판전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된 것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추가로 그냥 추가 물어보고 질의하는? 네,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1차 신문을 끝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7개 질문이 담긴 질문서를 전달하면서 질문 중 하나가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물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죠. 어떤 뜻인가요? 이게 상당히 변호사님?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재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본안 재판에서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재판은 나중에 열릴 거고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본질 질문. 재판이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좀 직무에 복귀를 시켜달라. 네. 그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라는 신청 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안 재판을 원래 하지 않고 사실상 법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사적인 손해가 있느냐. 두 번째, 공공복리에 반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원래 판단을 합니다. 네. 본 내용 잘 안 보고. 네. 근데 본 내용까지 왔다는 걸 봤을 때 특히 공공복리 부분을 좀 판단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검찰권의 중립 침해가 있는지 지금 신청인 윤석열 총장 측은 그 주장을 지금도 했었고요. 또 피신청인 법무부 측에서는 이거 오히려 수사에 만약 그 직에 있으면 수사에 방해될 것이다. 네네. 지금 이제 징계됐던 내용 중에 네. 그런 뭐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걸 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본안하고 공공복리 이걸 좀 혼용해서 지금 심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본안 소송, 본안 행정 소송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본격적인 정말 본질적인 그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대략 그 이제
기술적인 그 그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재판 이 재판부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네네. 다른 데서 재판부에서 하겠죠. 배당이 돼가지고 할 거고요. 그 재판은 열리는데 최소한 2-3달 걸릴 겁니다. 준비하고 예, 열리는데 준비하고 뭐 통지가 가고 아. 쟁점 정리하고 또 혹시나 뭐 증인이라든지 증거가 생긴다 그러면 뭐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5-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걸릴 사실상 예전에 그 KBS 정현주 사장 비슷한 네네. 재판 했었거든요. 몇 년 걸리지 끝난 않았어요? 이후에 네. 지금 결과가 났었어요. 그렇죠.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7개월 남았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거의 임기가 마치거나 마칠 무렵에 재판이 종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빨리 서둘러도 7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기술적으로 봤을 그래서 때. 실제로는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거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와, 2개월 정지 상태가 어쨌든 뭐 이제 기각 결정되면은 유지되는 건데 굉장히 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정상 기자 보시기엔. 저번에도 그 같은 1차 심리 질문 때 여쭤보셔가지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혀 모르겠다. 네. 아. 근데 뭐 지금 뭐 2차례 원래는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보통은 끝나는 재판인데 이걸 뭐 2차례 정도 했다라는 것은 글쎄요. 뭐 그렇죠. 거의 본안 네. 그 본안 심의 소송처럼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참 말씀드리기가 해석이 조심스러운 게 제가 뭐 방송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면 거의 틀려버려서 네. 반대로 생각할게요. 뭔가 레퍼런스가 있네요. 어쨌든. 인용입니다. 예. 네? 인용입니다라고 인용이다. 얘기하면 하여튼 네. 지금 목소리가 본안 갑자기. 심리처럼 하는 게 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네. 본안 심리처럼 하면서 과연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까지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154번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공공복리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네.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네. 대체 공공복리가 왜 쟁점이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행정소송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 징계가 잘못됐다 잘됐다는 거는 본안 소송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본안 하기 전에 지금 미리 이제 징계 효과를 발생시키지 말고 징계 효과는 나중에 발생시키고 징계 효과를 미리 정지시켜 놓는 이 재판할 때 2가지 요건을 봅니다. 네. 혹시나 이 사람 뭐 예컨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물이 2개인데 회복할 손해는 뭐냐 하면 운전하는 사람인데 운전으로 생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한테 뭐 운전면허를 박탈시키는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한 사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럴 수 이럴 있죠. 때는 징계 결과하고 상관없이 효력은 좀 집행정지시켜 준다. 그런 게 하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고 그 하나 공공복리는 뭐냐면 법질서 전체적 차원에 봤을 때 이 사람한테 그런 징계를 가하는 거는 당장 가하는 건 가혹하다. 그리고 그 2가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공공복리 따지면 검찰 측에서는 그렇죠. 우리 총장님을 보내면 이건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만 네. 추미애 장관은 아니지 지금 윤 총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글 그대로 네. 나왔습니다. 아, 그 윤석열 네. 총장 측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검찰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거다. 네. 그리고 법치주의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법무부 측은 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수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되는 거 아니냐. 공공복리에 반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판사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어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인용입니다. 예. 네. 가로 열고 인용입니다. 아주 네. 소심한 목소리로 우리 네. 변호사님이 자꾸 잘 안 들려요. 그런 말씀하시. 저 마이크 꺼진 줄 순간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당협 위원장을 교체한 건데요. 정상근 기자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원외 당협위원장 한 30% 정도를 교체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 민경욱 인천 연수구 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소연 대전 그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민경욱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미국 대선 부정과 한국 대선 부정을 한 번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한꺼번에 주장하죠. 네네 그런 상황이고 네. 김소연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그 추석 때였죠. 이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걸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두 인물이긴 한데 하태경 의원 같은 당이죠. 하태경 의원은 미국에서 열린 이 불복 시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전 의원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시위에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열리는데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시위에 앞줄에 서서 마스크도 없이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출당을 해야 된다.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한수위 낮은 조치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네. 뭐 당무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지역구 위원회에 또 얼마만큼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지 그 부분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면은 뭐 결국 이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뭐 출당 조치 같은 것이 이루어질지는 뭐 그건 이제 다음 문제인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이 당무위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 뭐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지난 여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름 이후에 지금 몇 달이나 흘렀단 말이죠. 한 4, 5개월 정도 흘렀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예고가 됐는데, 네. 처음에 좀 분위기가 그랬어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당무감사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현역에서 하는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지역에서 하는 지역위원장들 사이에 갈등이 좀 첨예해지면서 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뭐 결국 어쨌든 당무감사위원회는 그 원외위원장의 한 36% 이상을 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그 대상이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김소영 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진태 전 의원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네네. 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외되진 않은 좀 그런 일단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교체 어떻게 폭이 보였어요? 크지가 않는 거예요. 네. 네. 커 보이고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배제할 것처럼 이렇게 교체할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좀 친박 특히 좀 망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발언들 뭐 5.18 관련해서 이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망언인 예 그런 의원들은 지금 또 전 의원들은 살아남았거든요. 김진태 전 의원 그리고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마 비대위원장 특히 김종희 위원장하고 또 지도부하고 이렇게 좀 절충한 방안을 택한 게 아닌가. 네, 누가 봐도 주변- 눈에 띄는 사람들은 네. 또 김소영 위원장은 좀 죄송하지만 그 당내에도 뭐 어떤 세력이나 기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 세력이 있는 사람은 좀 놔두고 절충했던 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절충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긴 한데. 그렇죠. 완전 전면 막 인적 쇄신이 왔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 많이 바뀌는구나. 특히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 네네. 만약에 교체가 됐다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됐다라는 거는 그냥 뭐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일단 민경욱 전 의원 SNS에 또 장문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짧게 좀 전달해 주시면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네. 뭐 그러니까 뭐 반발을 한 거죠. 이 민경욱 의원은 당무감사 결과를 보면은 뭐 성적 하위 30%를 잘랐다고 하는데 이 본인은 뭐 이제 중정도의 평가를 중이에요. 받았는데 그렇다면 뭐 나는 성적 때문에 잘린 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뭐 논란을 일으켜서 잘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논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뭐랄까요? 하여튼 뭐 가시와 같은 그런 논란인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시를 제거해 준 거냐 뭐 그런 식의 네. 입장을 남겼습니다. 또 이런 단어도 이런 문장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해명을 듣겠다고 해서 귀국을 했는데 등 뒤에 칼을 꽂느냐. 꽂냐. 뭐 이렇게.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네. 김소연 변호사는 김소연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까 당내 세력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좀 했어요. 자신은 이제 당협위원장이라는 건 너무 작다. 네. 이제는 뭐 이거 작은 거 안 한다. 당권 행보하겠다. 아예 그냥 그렇게 김종희 위원장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크게 뭐 나가겠다 더. 뭐 이런 뉘앙스로 아예 중앙당 관행 같은 걸 바꾸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모든 것을 바꿔보겠다라고 아주 큰 그림으로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김종일 위원장이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쓰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조금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담이죠.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훈훈한 소식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우리 법무부와 윤 총장의 싸움만 뉴스가 아니라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얘기죠. 네. 올해 마지막 익명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이분이 그 2012년부터 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계속 매년 이제 기부를 해오신 분입니다. 네. 기부를 해오신 분이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를 해오시기도 했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금액이 좀 차이가 났었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2,500만 원이나 기부를 하셨어요. 근데 엄청 기부를 큰 돈. 하시면서도 올해는 많이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좀 가슴을 또 훈훈하게 했는데 근데 올해도 이제 기부를 하셨습니다. 올해 기부를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편지 한 장과 같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 어떤 분인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근데 이분이 이제 편지도 같이 이제 보냈는데 이 편지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5천만 원을 보내면서 이 기부가 이제 마지막 기부이고 본인이 이제 10년간 본인과 약속했던 이 기부 약속을 지금까지 쭉 이제 수행을 했다. 그러면서 좀 뿌듯하더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진짜 뭉클하네요. 10차례 대단합니다. 10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약속을 지키고 10년간 10억을 기부하겠다라는 본인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켰습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 경북에서 태어나서 네, 대구에서 네. 학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랑 그건 똑같습니다. 네, 저도 거- 경북에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씁쓸하게 갑자기 네. 아니 이건 너무 뭉클해서 제가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서요.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 네, 설명해 주시죠. 이분의 더 좋은 거는 이분이 이렇게 약속을 해서 기부를 하는 걸 아내도 부인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기부할 때는 몰랐고 진짜 근데 익명하고. 그것도 대단해요. 부인 몰래 몇 천만 원씩 어떻게 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네, 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필체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남편 글씨체를 아니까 남편이 하는구나. 근데 또 일반 부인 아내 같으면 그럼 뭐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수익의 3분의 1을 기부를 하느냐 그럴 수도 뭘 할 있죠. 수도 있는데 네. 응원을 했다 그러고요. 지금 이 키다리 아저씨의 소위 말하는 키다리 아저씨의 손자까지 네. 다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뭉클뭉클합니다. 진짜 뭉클뭉클. 그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그런 가족들이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볼빨간 사춘기님, 저희 가끔 문자 주시는데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따뜻한 연말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문자를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려 3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직접 나와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박지윤 변호사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